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K배터리 소재 산업에 대해 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LFP 배터리 맹추격 속에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책 지원까지 더해지며 과연 K배터리 소재주들이 위기를 딛고 반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LNF와 포스코 퓨처엠의 투자 가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변수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일단 LNF 차트 정말 보기 싫지만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53,000원대 겨우 지지받는 모습이에요. 최근 강한 거래량 동반해서 양봉이 한번 나왔지만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막혀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구름대 막혀있는 모습이라 이 구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저항대 맞고 한 번씩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긍정적인 시그널을 굳이 찾다면 볼린저 배트가 수축 중이다. 거래량도 저점 부근에선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매도권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인데 흔히 이런 모습을 바닥 탈피 시그널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53,000원대 이 구간 중요한 매물대입니다. 55,000원부터요. 강하게 돌파해서 구름대 위로 이렇게 안착이 나와준다면 6만원대 중반까지 121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반면 52,000원 여기 2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48,000원 저점 테스트 다시 한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땐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정리해서 다시 한번 타점을 노려보거나 아니면 지금 2차전지 섹터나 아니면 다른 섹터 내에서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굳이 LNF와 사랑이 빠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너무 사랑해서 죽을 때까지 같이 하겠다 말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랑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52,000원대를 일단 손절 기준으로 잡고 6만원대 초반까지 반등을 노리는 전략. 공격적이더라도 신규 진입은 권해드리지 않고요. 재무적 리스크가 최근에 좀 큰 상황이라 다른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종목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LNF는 지금 추세 반전의 임계점이에요. 반등 모멘텀이 붙는 순간 기술적 반등은 6만원대 중반대까지 열려 있고요. 재료가 없다면 지루한 박스권, 횡보 또는 더 눌릴 수 있다. 이걸 감안해야 될 구간입니다.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최근에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왜 권해드리지 않는지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볼게요. 그나마 좀 낫죠. 지난주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양봉이 터진 이유. 그냥 숨 고르기 중이에요. 이렇게 이번 주. 건강한 눌림이다. 말은 좋죠. 근데 눌림이 건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짜증나죠 그냥. 그나마 LNF보다는 구름대 위에서 숨은 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2차전지 소재 바닥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때부터 계속 바닥권이다 언급드렸는데 근데 반등은 그냥 여름 지나서 찬바람 불면 그때부터 잡아도 썩 늦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모아가시려면 천천히 모아가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가 중요한데 개미 투자자들이 분할 매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구름대 위에 올라탔지만 일단 15만원대 돌파가 일단 관건입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이 자리에서 돌파 바로 할 수는 있지만 조정 이후로 12만원 초반대 여기까지 일단 조정 이후로 다시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재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급등 구간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줘야 돼요. 올라갈 때. 보시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양봉이 좀 그러니까 캔들이 좀 길다 싶을 때 빨간색 캔들이 길다 싶으면 거래량이 한 번씩 터졌잖아요. 여기 보면 요렇게
이렇게 터졌습니다. 상승 구간의 거래량이 이제 터진다는 건 대형 기관 수급 흔적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다. 결국 지금 구간은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눌림목으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승이 시작되면 요 15만원 초반 구간 1차 목표가예요. 224일선 돌파가 한 방에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만약에 약해져서 조정이 깊어진다면 12만원 초반대 요 구간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1차 타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하면 장기 지지선이 11만원대 강한 반등 기대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12만원 초반대에서 11만원 초반대까지는 분할 매수 유효하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나 LFP 양극재 관련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거죠. 기술적 조정이 좀 끝나고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LLF보다 나은 부분이 뒷배가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 그룹이라는. LNF는 최대 주주가 세로닉스라는 회사잖아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LNF는 아는데 최대 주주인 세로닉스를 모른다. 위험하죠. 네, 위험합니다.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 저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하나씩 다 안내 드릴 거다.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빅뉴스입니다. 최근 정부가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 산업에 대해서 생산 세액 공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 기존에는 설비 투자할 때만 일회성으로 세금 혜택을 줬어요. 그럼 이제는 생산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일종의 보조금 성격이 강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도입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듣기만 해도 뭔가 좋아 보이지 않나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의 AMPC처럼 다른 나라들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 키우기에 열을 다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드디어 한국형 IRA를 통해 국내 생산과 투자를 강력하게 유도하겠다는 거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핵심 광물과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 세액 공제 도입 공식화했어요.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게는 정말 큰 날개가 달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바로 LFP 배터리 시장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렸는데 한 3-4번 또 강조드려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중국이 사실상 독점해 왔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우리 K배터리 기업들도 드디어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삼원기에 너무 목매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생각하면 화가 나죠. 부치긴 인간들. LG엔솔이나 SK온, 삼성, SDI 같은 국내 대표 배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 생산을 본격화하고 심지어 북미 현지 생산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어요. 왜 LFP냐고요? 바로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 때문입니다. 전기차 가격을 낮추려는 완성차 업체들이 수요와 딱 맞아떨어지면서 보급형 전기차와 AI 데이터 센터용 ESS 시장에서 LFP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덕분에 중국산 배터리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비중국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답답해요. 작년 2023년, 그러니까 1년 반도 더 됐죠. 거의 1년 반 넘게 일부 전문가라기보다는 주식 언플루언서죠. TV에 나오는 주식을 얘기하는 모든 유튜버나 TV 나오는 사람들은 전문가는 없습니다. 네. 그냥 주식 언플루언서들이 자기의 돈 때문에 2차전 종목을 그때 좋다고 하고 캐짐이 왔을 때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잠시 좀 덜어냈다가 아니면 정리했다가 좋아지면 다시 사요 이 얘기만 했으면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좋다고 했다가 나쁘다고 발 바꾸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저도 오늘 LNF를 아까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소신 발언이에요. 왜 LNF를 좋아해서 저한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이 뭐 팔라고? 화가 나네? 짜증나네? 이러면서 갑자기 취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개별 기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NF
거대한 LFP 시장에 이제 뛰어들기 위해서 3천억 원 규모의 BW, 즉 신주 인수권 분사체 발행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금감원으로부터 3연속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이렇게 깐깐하게 심사하는 이유는 심각한 재무 위험 때문이에요. 재무제표 들여다보면 도저히 매수하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적자 기업은 사라는 얘기를 못해요. 물론 뭐 지금 계속 흑자되다가 잠시 적자됐다 턴어라운드 될 것 같은 종목은 추천을 하죠. 근데 적자가 적어도 3분기 이상 지속되는 종목은 저는 웬만하면 매수 사인조차 못 드립니다. 아예 그런 종목을 좋다고 하는 인간은 양아치죠. 네, 답답합니다. 뭐 재무가 안 좋은 이유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뭐 반토막 나고 차입금과 부채 비율이 완전 급증,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현재 독점하고 있는 LFP 시장에서 기술력, 경제적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지, 즉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계속 정정신고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SK온과 LFP 양극재 공급 MOU 체결처럼 확실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저는 MOU 체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급 계약 체결을 해야지, 그리고 계약금을 받거나 해야지. MOU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주가 띄우거나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짝짝꿍 하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가 SK온이면 말은 좀 달라지겠죠. 이름 없는 기업이나 해외 어디 뭐 구석지인데 뭐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은 아니잖아요. 명실상부 국내 3대 배터리사 하나와 MOU를 체결했다. 어느 정도 믿음은 가지만 북미 시장에서 비중국 LFP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고 분명히 기회는 맞아요.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 심사 통과 여부 그리고 LFP 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을 일단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천억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보셔라. 관망이 최고다. 고위험 저수익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래로 내려가거나 갑작스럽게 정지될 위험은 큰데 업사이드는 먹어봐야 한 20%? 그럼 굳이 다른 섹터도 많은데 이런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포스코 퓨체엠, 포스코 그룹 최근 실적과 주가가 안 좋습니다. 리튬 가격 폭락. 근데 리튬 가격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어요. 바닥 다지고요.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포스코 퓨체엠에는 그래도 강력한 차별점은 있어요. 탄탄한 수직 기여화 능력, 광양 전구체 공장 가동과 구형 흑연 내재화 등으로 고객사들이 원하는 비중국산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습니다. 최근 일본 배터리 업체와 청년 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 맺어서 MOU이 아니라 공급 계약, 경쟁력을 일단 증명했습니다. 정부의 생산세 공제 도입은 포스코 퓨체엠이 이런 강점을 더욱 부각시킬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소재 종목 중에서는 1티어다. 물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많이 있는데 일단 뭐 제가 포스코 퓨체엠 영상을 커버하고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어야죠. LNF는 논외로 하고요. 단기적인 업황 부진은 정부의 정폭적인 지원과 그리고 독보적인 비중국 공급망 경쟁력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넘어설 수 있는 산이다. 리튬 가격이 일단 안정화되면서 계단식으로 좀 올라간다면,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캐즘이 회복이 좀 된다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관세 정책, K배터리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없지는 않죠. 최근에 뭐 의약품이나 반도체 관세 때리겠다. 8월 1일 전후로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전기차 제조 비용 증가, 왜냐면 반도체가 올라가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비용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수요를 더 위축시킬 수도 있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캐나다나 아르헨티나 등 주요 생산 거점에서 관세 부과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IRA는 여전히 K배터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되면서 AMPC 보조금 등 수천억 원 규모의 정책 수혜를 우리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 최근에 2분기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무조건적인 투자가 아니라 기업별 명암을 좀 확실하게 파악하고 옥석을 가려내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소재 산업은 LFP 전환이란 정부 정책 지원, 긍정적인 변화 속에 있고요. 물론 LNF처럼 심각한 재무 위험, 넘어야 될 큰 산이고, 포스코 퓨처엠은 밸류체인 강점에도 불구하고 그룹 차원에서 리튬 리스크나 관세 리스크, 잠재적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뿐만 아니라 2차전지 모든 관련 종목들을 면밀하게 주시를 좀 해야 됩니다. 성장 잠재력은 저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바로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외적인 변수도 계속 고려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주주님들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찾고 꾸준하게 시작 모니터링이 힘들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게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